지난 시간에 계속 하셨죠. 시트 이름은 찾기 참조.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텀스 열기, 찾아보기, 주말 큰알 읽어, 엑셀 2016 기능 정리 파일 여시고, 시트 이름 찾기 참조. 추저함수는 추저함수의 내용은 마법사에 통해서 갈게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범주 모드라고 해두시고요.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저나 함수 일단 찾으세요. 확인. 자, 일단 상을 만들어 드리면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상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는 눈금이 한 개부터 여섯 개까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금이 한 개가 나오면 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따라오세요. value 1이라는 인수에 갑니다. value라는 인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if 함수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if 함수 할 때. value가 뭐라 했죠? 자, 엑셀은 데이터 종류 다섯 가지 다룹니다.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다섯 가지. 그 중에 뭘로? value는 모든 데이터 전부 다, 모두 다. 그래서 value1에 문자 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주사를 떴을 때 눈금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2. 그다음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 3.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 물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금이 5개가 나오면, 자, 수직 이동 마크를 통해서 그 작업할 공간을 이동할게요. 공간이 돼 있죠. 5개가 나왔을 때 함수의 결과값은 문자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금이 6개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준비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방금 사항을 주사위 뜬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문자 1, 2, 3, 4, 5, 6, 7 함수 결과값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개의 문자를 다 나열을 한 상태고요. 도대체 이게 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수직 이동 방식 통해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인덱스 넘이라는 위치에 가겠습니다. 자, 주사를 한 개를 던지면 눈금이 한 개가, 죄송합니다. 주사를 던지면 눈금이 한 개가 나옵니다. 자, 눈금이 한 개가 나왔는지 두 개가 나왔는지 엑셀이 알 수 있어요. 엑셀 프로그램이. 엑셀 프로그램에 눈이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수값 1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함수 결과값이 문자 1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그 다음, 주사를 던지는 눈금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2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자 결과 2가 나오죠? 그러면 3, 4, 5, 이렇게. 자, 주사를 점점점, 주사를 던졌을 때 눈금이 6개가 나왔습니다. 인덱스 능 자리에 6이라고 여러분들이 대신 입력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6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추저 함수라는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금 입력했던 값이 1, 2, 3, 4, 5, 6이죠.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우리는 1년 번호라고 표현을 해드렸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값에 대응되는,
자, 이 1, 2, 3, 4, 5,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값들이, 특정 값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사용하는 함수가 추저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1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죠? 방금 여러분들이 6이라고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죠? n분의 1, 6분의 1이죠. 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자, 확인.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표의 내용을 보시고 부장의 직위수당은 얼마? 라고 했을 때 아마 부장을 머릿속에 각인을 했을 거예요. 그걸 찾는 값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요 표에 가서 찾았겠죠. 요걸 우리는 기준표, 참조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장을 찾으러 갈 겁니다. 요렇게 직위를 훑어보시면서. 비교 방향이 아래쪽, 수직 방향이죠. 수직은 영어 단어가 버티칼인 걸.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직위 수단값을 읽은 거죠. 요런 상에 맞는 함수를 버티칼 룩업이라고 합니다. 버티칼 룩업.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마법사 모드라고 변경해 놓으시고 모두 그다음에 V 룩업 찾으시고 V 룩업 확인. 룩업 밸류 찾는 값. 방금 부장을 찾았죠. 문자 데이터 부장.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변고치.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직위수당이 연속해서 선택되어져 있어야 된다. 연속. 그래서 여기 테이블 어레이브의 표의 범위라고 하는 건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 그다음 세 번째 인수가 칼럼 인덱스 넘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값을 표시할 일번호. 자, 방금은 부장의 직위수당 18만 원 읽었죠. 그럼 제가 다시 내용을 바꿔서 가장의 직위수당 15만 원 읽겠죠. 대리의 직위수당 12만 원 읽겠죠. 사원의 직위수당 10만 원 읽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 다 어디 있으면 여기 있죠. 이거 열이죠. 직위수당 열이죠. 세로 방향. 그몇 번째 열이죠? 그건 두 번째 인수에서 선택한 이 범위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다. 그래서 열 번호 3. 네 번째 내용은 밑에 내용,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벌써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그러면 그러면 일치라는 건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맞다,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이 부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에 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써야 된답니다. 오른쪽에 논리 데이터가 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true니까 false니까 상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true를 써야 되니까 false를 써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부장을 찾으러 갔죠. 보장을 찾으러 갔어요. 버장을 찾으러 갔어요. 아니죠. 정확한 부장을 찾으러 가야죠. 문자 데이터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거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이렇게.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의 구조가 조금 바뀌었네요. 자, 진짜 암산합니다. 연봉 4,500의 대출 가능액은 없어서 못 찾습니다. 물론 뭐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대출을 꼭 해줘야 된다면 요 값들 중에서 꼭 대출을 해줘야 된다면 얼마를 해줄 겁니까? 요만큼 해주면 되겠죠. 연봉이 5천이 아닌데 이만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만큼. 네, 이만큼 해주면 맞겠죠.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출발할게요. 그럼 찾는 값 4,500을 들고 여기가 기준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4,500을 찾기 위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오른쪽 수평 방향이고 수평은 이거 단어가 뭐죠? 수직은 아까 버티칼이고 수평은 호라이전, 뭐 호리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H로.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요 사항에 맞는 함수가 호라이전 루급이라 해서 H 루급을 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어, 바로 할게요. 이제 H 룩업. 바로 이거. 자, 룩업 밸류 찾는가? 숫자 값을 직접 입력할 겁니다. 아무 처리 없이 그냥 입력,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는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 해서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콤마, 결과값 표시할 이번에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V룩은 H는 같은 겁니다. 내용 같은 건데 표의 방향이, 즉 비교 방향이 다르다.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이 되겠죠. 그러면 대출 가능 행이 필요한 거니까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정수로 인덱스 넘버 2, 행번호 2, 콤마 비교 시 일치면 true를 쓸 거냐 false 쓸 거냐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false 쓸 수 있어요. 4,500 찾아왔는데 false 쓰면 여기서 찾을 수 있냐고 못 찾죠. 그럼 반대급부로 뭘 적어야 된다고요? 일단 true를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급부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1급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자, 엔터. 몰랐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여기 보시고요. 제 내용. 자, 그럼 1,500 맞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자, 그러면 이 트루라는 인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트루라는 녀석이 인수자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정확히 일치, 폴스, 유사일치, 비슷하게 일치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유사일치는 범위 개념입니다. 범위는 문자에 쓸 수 없고요. 숫자에만 씁니다. 그러면 숫자 범위. 그런데 무조건 숫자일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요 조건까지 충족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막 중구난방 뒤죽박죽 섞여져 있다. 그러면 못 찾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값 하나를 찾는 건 범위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름차순 비교하는 방향을 따라갔을 때 값들이 점점 커져가는 오름차순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트루라는 인수를 썼을 때 이 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천 이상 300 미만. 3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트루라는 인수를 만나면 3천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그러면 4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5천은 그 다음 단계 없죠? 그냥 5천 이상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트루라는 인수를 사용했을 때, 자,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필기 이야기를 잠깐 좀 하자면, 이 지금은 비주얼하게 트루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트루 폴스라는 게 이게 비주얼하게 화면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트루 값이 있다는 의미로 1이라고 엑셀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이라고 이렇게 직접 적었었습니다. 필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폴스 이렇게 0이라고 적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필기 시험에 이게 아직 트루 폴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0, 1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실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인수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인수를 생략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가 만일에 어디서 함수를 만났는데 인수가 뭐 개수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기본 틀에 기본적인 내용에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에 생략된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실기는 뭐 눈에 보이니까 뭐 생략 안 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뭐 만나게 되면 교재에서 이런 내용도 저런 내용도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또 만나게 됩니다. 제가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밑에 과일에 대한 할인율이 적혀져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과일 가게 사장입니다. 가게 앞에다가 이런 공지문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수정할게요. 250개 샀습니다. 200을 250을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배를 250개 샀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할인해주면 되죠? 12% 할인해주면 되죠? 혹시 듣고 계세요? 자, 그 다음 12%는 매택 맨일에 있죠? 자, 그때 기준은 자 항상 이걸 잘 읽으세요. 아까 V룩과 H룩도 마찬가지고 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찾는다라는 개념은 항상 기준이 여기입니다. 기준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할인율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12%는 매택 맨열에 있다고요? 그러면 저 할인율이라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했죠. 이행 3열에 있습니다. 이행 3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100만 개쯤 있을 거라고요.
예? 할인율이 100만 개쯤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떤 값이 몇 행 몇 년에 있는 값을 표시해 달라고 하는 요구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씁니다. 인덱스. 응? 인덱스. 자, 아래쪽 빈 셀 하나 선택하시고 인덱스라는 함수를 씁니다. 인덱스.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죄송. 수식에 함수 삽입 인덱스라는 함수 찾으시고 인덱스 인덱스 확인. 자, 인덱스는 사용법이 인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위쪽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확인, 선택 확인. 어레이. 요건 좀 지난 시간에 라지 스몰이라는 함수 하실 때 어레이라는 인수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요거 자료의 숨기 같은 셀들 그러면 자료의 숨기 같은 건 할인율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 번호, 로 행번호 3, 열 번호. 죄송합니다. 행번호 2, 죄송합니다. 열 번호 3. 그러면 이행 3열에 있는 그러니까 2라고 입력하는 순간 2행이라 해석하고 인덱스 함수가 3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3행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이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12, 0.12, 12%. 자, 그러면 이행과 3열이라는 이 값은 누가 찾은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암산해서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자, 그래서 자료를 전체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니, 배가 몇 번째 있죠? 자료의 크기 같은 범위에서. 세 번째. 250이 몇 번째 있죠? 라고 못 찾겠네요. 자, 일단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일단 암산할 때 얘기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라고 일단 가정을 좀 합시다. 왜 이 두 번째인지는 이제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배가 몇 번째 있습니까? 3. 수량이 250이 몇 번째 있습니까? 2.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행 3년이라는 요 값과 연관성을 가지네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과일배의 위치값은 방금 암산하니까 세 번째라고 됐죠. 그러면 함수 중에 이런 함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배라는 데이터를 알고 있을 때 배가 몇 번째 있습니까? 3이라고 대답해 주신 함수. 매치라고 그럽니다.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매치라는 함수 찾으시고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첫 시간부터 정신 못 차리고 자, 매치 확인. 자, 룩업 A 자료의 성격이 같은 찾을 값 죄송합니다. 찾을 값 배 직접 입력하죠. 그다음 룩업 A 찾을 자료의 성격 데이터 범위 가일명 범위 찾는 건 항상 자료의 성격 같은 범위 내 찾는 겁니다. 어, 찾는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요령을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원칙이 잘 되면 기본이 잘 되시면. 자, 매치 타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에 봅니다. 자, 저기 입력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냐면 밑에 1, 0, 마이너스 1이 있거든요. 1과 0은 방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브이로그 웨이트 도구에서. 0, 정확히 지금 문자일 때. 아니면 문자값 하나나 숫자값 하나일 때. 1은 아까 형태적으로 오름차순을 뜻쓴다 그랬잖아요. 숫자 오름차순일 때. 1. 마이너스 1은 숫자 내림차순을 뜻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은 문자를 찾으러 가시니까 정확히 일치 0이라는 값을 써야 되겠네요. 하기. 자, 밑에 수량 200을 수정 좀 할게요. 250이라고. 그러면 수량 250은 몇 번째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매치라고 해요. 바로 열고. 어떤 상황에 맞는 함수를 잘 뽑아낸다. 그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룩업 밸류. 자, 250 찾는 값.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 같은 수량 범위 내에서. 콤마. 이번에는 0을 쓰면 안 되죠.
250을 못 찾잖아요. 정확히 위치. 그러니까 0은 분명히 안 된다가 명확하죠. 그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뭘 써야 되냐고요? 비교하는 값이 위에서 밑으로 점점점 커져가죠. 이렇게 커져가죠. 이때는 1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300, 210 순서로 흘러간다. 그때는 내림차순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에 있어서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몇 번째로 가느냐는 이야기인데, 자, 요건 잠깐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몇 번째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엑셀이 그걸 대신해 줄 거니까. 그 계산은 우리가 몇 번째를 찾으러 가는데 우리가 암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0, 200, 300이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 250이 원래 250, 실제 250은 요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라고 일단 대답을 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이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적은 쪽으로 대답해 줍니다. 적은 쪽과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두 번째라고 대답해 줍니다. 만약에 내림차순이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보다 큰 쪽으로 대답해 줍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거 아니니까 그냥 기준이 이렇다는 거고 우리는 0인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만 구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자, 가로 닫고 엔터. 두 번째 맞네.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우리가 지금 요 방금 아까 인덱스 함수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요 함수를 작업을 하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2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럼 2와 3 값이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참조해 써도 되겠네요, 엑셀은. 자, 그러면 인덱스, 자,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인덱스. 가로 열고. 자리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어레이. 할인율 범위. 콤마, 로우 행번호. 자, 우리가 필요한 3이 아직 2가 있다고요. 여기 참조. 콤마, 열번호 칼럼. 우리가 필요한 3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자, 그러면 가로 닫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자, 제 화면 잠깐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엔터를 딱 치면 B73이 뭘로 바뀝니까? 2로 바뀌겠죠. 엔터 치면 계산은 가정 따라가 보시면 그 다음에 B71이 엔터 치면 3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죠. 2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었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3이란 값은 어떻게 만들었죠, 방금? 매치 함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 작성할 때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함수 인덱스 함수를 작성할 때 자료의 성격 같은 범위 내에서 어레이, 콤마. 행번호는 그러면 매치 함수를 써도 되겠네요. 네? 이 값을 만들어낼 때 매치 함수 썼다면서 그럼 이 대신에 매치 함수 써도 되잖아요. 그럼 뭐가? 어, 252 값이 수량 범위 내에서 차저 데이터 범위 매치 타입은 250이니까 정확히 일치는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오름차순 형태니까 1 가르다 콤마 그 다음 3이 필요한데 3을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매치 함수 통해서 계산했다. 매치 가로 열고 찾는 값 배 직접 입력 배가 몇 번째 있습니까? 어레이 데이터의 자료의 성질 같은 데이터의 범위 발명 범위 콤마 비교치 일치 유무 제로 정확히 문자지. 이 매치 함수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 가로 닫고 가로는 가로 열고 닫고는 색깔로 구분해 준다. 그리고 작성이 완료. 엔터 딱 치는 순간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2.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3. 이행 3년인 값을 표시해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함수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어떤 형태로 인수를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다. 기억나세요, 이거? 네? 이거 기억나세요? 인처 함수라고 그랬죠? 이런 형태의 꼴을 보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 함수입니다. 자, 나머지 뭐 다뤄드리지 않은 내용은 교재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기본 내용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함수에 대한 일단은 일단 함수 문제는 실습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조금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기능들부터 먼저 한번 손을 대어 봅시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3권. 아니군요. 잠깐만요. 취소. 죄송합니다. 취소. 자, 교재 46페이지 펼치세요. 교재 46페이지. 아마 뭐 엑셀이든 엑세스든 교재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순서대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전개를 시켜드리려면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수준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리고 페이지 화면에 항상 명시를 표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뭐 항상 수업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양뭐 여기 오셔가지고 수업하시는 거 집중해서 수업 듣고 가시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딱 수업만 하세요. 자, 이 파일 그대로 쓸 겁니다, 일단. 자, 여기 기본 설명정을, 자, 함수 시트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어, 화면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화면 보세요. 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어쨌든 최대한 뭐, 키워서 하려고 진행을 하는데 잘 안 돼서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루시려면 항상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천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미천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시험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신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가지고 손에 좀 익숙하시고 그다음 집에 돌아가시면 3권 있죠. 3권에 있는 어, 기출문제 있습니다. 상시 기출문제 그 앞에 기출문제 변형이 있고요. 교재 3권이 절반이 그다음 나머지 절반이 상시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엑셀, 액세스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그날 배우신 거 가서 기출문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들고 와서 자기 질문도 하시고 제가 뭐 저희들이 그 기출문제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잊어버리기 전에 가서 그거 가지고 주중에 연습 실습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배워 가신 거 공부 그렇게 하세요. 시험 준비. 네? 오늘 여기서 저한테 열심히 배우시고 기본 내용을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3권에는 기출문제 상시 기출문제라고 하는 파트 있습니다. 그거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거기 있는 내용은 오늘 배웠던 내용 거기 문제들마다 위치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가서 계속 넘기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다음 주 오셔가지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하고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을 때 질문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수업 끝나고 질문을 안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넌 어차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비대면이잖아요. 뭐 어떻게 꼼꼼하게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예, 보고 있을 때 꼼꼼 빨리 제 걸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제 노하우를. 자, 페이지 레이아웃. 자, 시험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기본 보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뭐 파란색 실선이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는데 파란색 실선 점선은 우리가 A4 용지 출력이 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 A4 용지를 벗어난다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그래서 자동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점선 의미가. 실선은 수동 페이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인쇄할 거다.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아마 20페이지짜리일 겁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는 제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확대를 하면 조금 확대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일단 뭐 그거만 알아두시고 보기 모드. 그 다음에 자, 이게 기본 보기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게. 이건 시트입니다, 시트. 자, 기본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엑셀 작업의 공간은 뭐 시트라고요. 시트가 페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게 페이지라고 의미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출력을 했을 때, 인쇄를 했을 때 내 생각과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는 작업의 단위가 뭡니까? 페이지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페이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페이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 시트라고 하는 이 구조와 페이지라는 구조는 다른 구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엑셀 인쇄할 때 보면 다, 엑셀 처음 배우시는 분들 되게 이제 멘붕이 오죠. 어? 이러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 엑셀에서 인쇄하는 건 좀 배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 보기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기능을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이거 실기시험에도 이 부분 나오거든요. 잘 체크하시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본 보기에서 하는데, 요거는. 그러면 어찌됐든 이건 지금 뭐가 없죠? 우리가 페이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내용만 보이지, 여백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백이 보여야 우리가 이제 그걸 페이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도.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여백이 보이면, 여백을 보시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하다는 거죠.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인쇄할 때만 보통 이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여기 뭐 페이지마다 똑같은 문구를 처리해주는 머리글이라는 영역이 있고, 바닥글이라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 기본. 저희들 시험은, 실기 시험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만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저걸 사용하시면 좀 수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도 가지 않을 겁니다. 문제에서 저기를 가라는 이야기가 없다면, 보기 모드는. 우리는 항상 기본 보기에서 문제를 푸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뭐 잘 알고 계시는 여백 설정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작업은 어디서 하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100개쯤 된다면 95개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5개는 어디서 하냐고요. 나중에 이제 약간 벗어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걸 쓸 겁니다. 이 단추, 아이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클릭.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 자, 일단 확인이나 취소, 일단 취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페이지 설정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금 그런 창을 통해서. 자, 그 알아볼 거고요. 자, 파일 탭에 인쇄. 요걸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요게 학대 축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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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게 여백 표시. 이렇게 줄로 여백 표시. 수동으로 이렇게 경계를 통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조준하지 마세요. 이게 크기 조절 포인트. 조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단 구체적인 설명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축소가 되어져 있는 상태, 예백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항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가운데 있는 영역에 숫자값, 전체 페이지 수, 앞쪽에 있는 게 현재 선택해 놓은 페이지 수 됐습니다. 백, 뒤로라는 단추입니다. 백, 뒤로라는 단추. 자, 그러면 저기 인쇄를 하시려면 그 아까 방금 인쇄 미리보기 가서 인쇄를 이제 하시려면 이제 설정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화면 나타내시고요. 자, 방금 이제 내용 보셨습니다. 방금 어떻게 출력되는지. 자, 일단 용지 방향 트는 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은 밑에 있는 인쇄 미리보기 단추할게요.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눈으로. 방향이 바뀌었구나. 자, 백. 다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용지 방향 세로 요걸로 수업 중에 이걸로 끝냅니다. 이 문제는. 세로로 다시 변경하시고. 자, 학대 축소 비율 100%죠. 따라오지 마세요. 100%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1대1 출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렇게
계열이라는 부분 열이 잘려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빈 페이지가 낭비가 심하죠. 이럴 경우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요 계열을 앞 페이지로 이렇게 옮겨 놨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페이지 설정 대화성제. 그러면 확대 축소 배열 여기 이제 출력할 때 축소 확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화면 확대 축소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방금 그 상태에서 줄여야 되겠죠. 네? 줄여야 그게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줄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대충 한번 줄여봅시다. 저는 85 정도 할게요. 뭐 어떤 값을 정확하게 얼마를 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 배열이 들어오긴 했는데 오른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네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줘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정확한 값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가운데 영역에 보시면 자, 아까 90화 5개 중에 5개는 여기서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게 나머지 5개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맨 밑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비율이라는 자, 여러분들 화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맨 아래 가운데 영역에 맨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비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문구 보일 겁니다. 목록도 한쪽 클릭 하시면 여기 방금 보셨던 100% 메뉴에 있는 게 그다음에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 클릭하시면 요렇게 그 20페이지짜리 내용이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하시면 딱 보시죠 이제 아까 이 계열 옆에 빈 공간이 남았잖아요. 이제 없어졌죠. 이 녀석이 알아서 자기가 맞춘답니다. 자, 백. 이거 페이지 설정 대화성 자매 나타내시고 98 정도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98. 됐습니까? 아까 100 했잖아요. 자, 그다음 자동 맞춤은 이제 자, 용지 너비 1. 자동 맞춤이라는 개념은 용지 높이 1, 용지 높이 1.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죠? 높이와 너비를 높이와 너비를 알면 뭘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뜨니까 다 대답을 못하고 눈빛이 좀 이상한 눈빛 쳐다보는데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넓이, 면적. 그럼 높이, 너비 알면 그게 가로, 세로잖아요. 그럼 저건 면적이 어떻게 돼요?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1페이지. 용지 높이 1, 용지 너비 1, 1페이지, A4 용지 1페이지, 밑에 용지 크기 A4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A4 용지 하나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다. 방금 보셨죠? 인쇄 미리. 자, 백. 페이지 설정되어 상태. 자, 그러면 용지 너비 1, 용지 높이 2 하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전체의 내용을 두 페이지에 표시하겠다, 인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두 페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자, 백.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뭐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단 요거 축소 확대 비율을 일단 아까 98이었나요? 98로 일단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옆으로 삐져나가면 좀 보기 싫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98로 설정해놓고 자동 맞춤 뭔지 알죠? 뭐 요건 이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요거는 나오고 자 여백 딱 표현들이 딱딱딱딱 맞게 나오면 좋은데 약간 표현을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키가 되는 단어들만 잘 챙기시면 어디에 가야 되는지 드러날 겁니다. 자, 여백가죠. 자, 여백은 뭐 크게 뭐 여백 조정하라고 크게 나온 적은 없으나 뭐 값 조정하는 거니까 일단 그것만 확인합시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위쪽 머리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회색 선이 두 개 있거든요. 혹시 위쪽 여백 1.9면 어느 선인지 아시겠어요? 위쪽 선일까요? 아래쪽 선일까요? 아래쪽 선이 머리글, 위쪽 여백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매 표지, 그 A4 용지 끝자락 가장자리에서 여기까지가 위쪽 여백이라고요. 그러면 요 회색 선 요건 뭐냐고요? 우리 페이지 넘길 때마다 뭐 제목 같은 거 똑같은 문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머리글 작업이라고 그러죠. 머리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을 머리글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 머리글이 시작되는 위치가 여기라고. 이게 0.8cm부터 여기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0.8cm부터 시작한다.
그럼 좌우 오른쪽 왼쪽 여백은 이제 이해되셨을 거고. 그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그럼 아래쪽 1.9cm입니다. 그러면 이쪽일까요? 여기일까요? 아마 여기입니다. 여기. 요 가장자리에서 여기까지. 요 영역 안에 아래쪽에 우리 페이지 번호나 뭐 날짜나 시간 같은 거 출력하잖아요. 뭐 고를 때 나타나는 영역이 요만큼이고. 그럼 밑에 있는 이 라인은 이 회색 선은 뭐냐고요? 우리 페이지는 저 페이지 번호 같은 거 표시를 하잖아요. 그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런 작업들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끝나는 부분이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 그러면 내용들이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쭉. 자, 그런 이야기고, 뭐, 이건 크게 어려운 이야기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현재 보이는 이 페이지에 회색 격자문이 있죠. 수평수직으로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 이 격자문.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엑셀의 내용, 시트상에 있는 내용물, 우리가 작업한 내용. 요거. 요 내용이 요걸 의미합니다. 이 내용물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탭에 가셔가지고, 확대 축소 비율 죄송합니다. 100으로 맞추세요. 요 내용 설명을 드리려면 여기 100이 돼야 돼요. 예를 더 올리면. 네. 자, 다시 여백 탭에, 이거 탭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내용물이라 있잖아요. 이 내용물을 페이지 가운데다 맞추겠다. 그럼 기준이 가로, 세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 방향 가운데다 맞추겠다. 그럼 약간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네? 클릭 해보세요. 뭐 변화가 생기지 안 생기지. 생겼죠? 그 다음에 세로, 확연히 생겼네요. 이건 클릭.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내용이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 배치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쇄 미리 보기. 자, 여기는 내용이 꽉 찼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100%니까 하나 열이 지금 계열이라는 열이 삐져나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가로 방향 가운데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20페이지가 있어요. 요건 내용이 다 꽉 안 찼죠. 그러니까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페이지의 정 가운데라는 의미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백. 자, 페이지 설정 대학상자 해주시고. 자, 이제 학대 축소 비율을 죄송합니다. 수동으로 이제 98로 맞춰놓고 갈게요. 그다음에 예백 탭 배우셨어? 가로, 세로 체크 해제하시고. 제가 일부러 인지시켜 드리려고 한 번씩 이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영어. 자, 머리글, 바닥글. 공통된 내용 작업을 하겠다. 머리글 작업이나 바닥글. 그래서 머리글 편집.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기능이 뭔지. 자, 머리글은 세 개의 영역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자, 내가 공통된 페이지마다 공통된 어떤 내용을 나타내겠다. 그러면 그 공통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위치에다가. 그 다음, 이쁘게 꾸미고 싶다. 서식 작업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요만큼. 그리고 맨 첫 번째 단추가 텍스트 서식이라는 단추입니다. 서식. 여기 있는 순서입니다. 여기 순서입니다. 순서. 여기 이 단추들의 순서입니다. 이게. 자, 클릭. 그럼 알아서 적당히 이쁘게 꾸미시고. 확인. 오른쪽 구역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 달력 모양 생긴 아이콘 있죠? 날짜를 출력하겠다. 그 다음, 엔터 치셔야 됩니다. 줄을 바꾼다는 개념. 그 옆에 시계 모양, 시간. 여기,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사용자 표시 형식 할 때, 제가 약속된 기호, 코드라고 그랬죠? 코드입니다, 코드. 날짜를 나타내는 코드, M% 대괄호. 코드입니다, 코드. 그리고 여기 이 코드를 선택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서식을 꾸미셔도 됩니다. 필요한 만큼.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아마 이제 출력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닥글 편지. 바닥글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영역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필요한 영역 위치에다가 컷을 놓으시고 자, 요게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는 이게 현재 페이지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클릭. 자, 필요한 문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직접 입력하시면 되죠. 공백, 슬래시 공백,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이거 전체 페이지입니다. 전체 페이지.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 자, 필요하다면
이 코드를 선택해서 이쁘게 꾸미시면 된다. 자, 오른쪽 구역에 커서 놓으시고, 그 다음, 자, 요게 파일의 경로, 이 파일의 경로는 아마 이런 경로가 나오겠죠. 이런 경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파일의 경로가. 자, 그래서, 그 다음 뭐도 같이 파일 이름도 같이 나옵니다. 뭐, 엑셀 기능 정리라고. 그 다음 줄 바꿔서. 그 옆에 있는 게 이게 파일 이름만 나타납니다. 파일 이름만, 엑셀 파일 이름만. 자, 엔터. 그 밑에 있는 게 현재 선택한 시트 이름, 탭, 시트 이름, 탭. 확인. 인쇄 미리 보기 갈 거거든요. 나와서 그냥 다 들어갈게요. 자, 인쇄. 하면 상단에, 웹페이지마다 상단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공통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백.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에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서 머리글 편집 찍을게요. 내용 지우시고 확인하면 안 나타납니다. 이제 바닥글 편집 지우는 거는 딜리트 선택해서 딜리트면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홀수 짝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하면 체크만 해볼게요. 그러면 홀수일 때, 짝 페이지 수가 홀수일 때, 현재 페이지 수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러면 다르게 쓰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 걸, 바닥걸 편집에 들어가면, 자, 보세요. 이렇게 나눕니다.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우리 보통 보면, 자,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왼쪽 페이지가 홀수라고 하면, 왼쪽 페이지는 내용이 왼쪽으로 쏠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오른쪽에 머리끝 바닥에 내용이 오른쪽으로 쏠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교재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홀수 짝수 페이지 따로 나누는 겁니다. 바닥글 편집에 가도 홀수 짝수 이렇게 따로 나누는 그래서 자 홀수 짝수 페이지 다르게 디자인 체크 이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시트 자 인쇄 영역이라 해서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시트 상에 있는 아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니까 아까 파란색 실선이 이렇게 쭉 테두리에 쳐져 있는 영역 보셨죠? 그게 인쇄할 영역입니다. 모두 인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 인쇄. 그러면 내가 인쇄 영역에 내가 어떤 임의의 셀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요 부분만 샘플처럼 요 부분만 인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쇄 미리. 어우, 시간이 이만큼 됐어요.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35분부터 진행할게요.